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 전용기 배제, 또 특정 언론사 면담 논란, 이를 두고 언론단체와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상훈 의원이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MBC 광고기업 제품의 불매운동 사실상 촉구하는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과방위 관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예.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저 질문 바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어제 김상훈 의원 발언이 MBC 광고를 주지 말자, 네네. 뭐 이런 얘기로 좀 들렸던데, 특히 이게 비대위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좀 네네.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들은 MBC에 대해서, 네. MBC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여러 가지 주파수라든지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하는 공영방송인데, 네. 과연 지금까지 공정하게 방송을 했는지 자문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MBC는 완전히 그 민노총에 의해서 운영되는 노영방송이다. 그리고 민주당을 위한 방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방송 안 했거든요. 예. 김정숙 여사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방송 안 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도 방송 안 했습니다. 박은순에 대해서도 별로 방송 안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별로 방송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전 또 끝나고 나서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나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방송이라 하기로는 참 부끄럽다. 방송은 사회적 공기가 돼야 되는데 사회적 흉기가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MBC에 대해서는 안 좋은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MBC 그 전용기 탑승 불가 관련해서 예. 지난 미국 순방 때 그 자막 조작이라든지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한미 관계를 교란했다든지 그 이후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대여기를 고지하지도 않고도 편파 방송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론 선동을 하고 있는 MBC를 그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노영 방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영. 네네네. 노가 민노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 노영 방송이라는 그 근거는 있을까요? 제가 예. 과방위에서 거의 한 5년간 지금 계속 알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있고요. 예. 그 MBC라든지 방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MBC 부장급 이상에 100여 명이 넘는 부장급 이상이 있습니다만은 민노총 출신 아닌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민노총 출신이었다가 탈퇴해서 들어간 분 한 분밖에 없고요. 네. 지금 보도 관계는 전부 그쪽 출신입니다. 위에 뭐 지금 사장, 부사장, 본부장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구성원 자체가 민노총 출신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모두가 민노총 출신의 그 대부분 개념이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방송도 그렇게까지 나가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도 김상훈 의원 말씀처럼 MBC의 광고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그거는 뭐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고요. 네. 지금 MBC가 많은 대기업들이 그 초대형 광고주로 해가지고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공정방송위를 포기한 방송사, 또 국위까지 해치는 방송사에 대해서 뭐 이 광고 주고 안 주고는 기업의 자유겠지만은 네. 한번 언급은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야 된다. 이것이 김상훈 의원을 통해서 한번 나갔던 것이고요. 네. 뭐 모든 저희 당의 국회의원이 광고를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기자협회나 또 MBC 입장을 좀 냈는데 유신 독재 시절에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가 떠오른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도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출입 기자단의 특정 언론사를 배제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취재 봉쇄라든지 기자실에 데모질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 조선일보 기자의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 하루 전에 1시간 전에 통보해가 오지 말라고 취재 그 배제 통보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뭐 저희들이라고 이 광고를 완전히 끊겠다 그런 차원이겠습니까? 이제 더 공영 방송을 하라 이런 차원의 하나의 어떤 무건의 어떤 압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국세청에서 추징금 520억 추가로 부과됐고 전용기 탑승 배제, 광고 중단 이 발언까지 이 결국은 이제 많은 쪽에서는 이 바이든 날리면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꼭 그런 것 때문에 된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좀 그랬다. 예, MBC가 너무나 한쪽으로 공영 방송이면 중립적인, 뭐 100% 중립이 아니더라도 네. 40대 60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데 상대편에 대한 반론권도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국세청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아무 문제 없는데 520억을 추징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언론 탄압하는데 이런 세금 탈루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아실 거고요. 예. 더 큰 문제는 분식회계 문제입니다. 분식회계는 완전 중범죄입니다. 경영성과가 별로 없는데 좋아 보이도록 해서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거든요.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박승재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20억 원 정도를 사적 유용, 현금으로 뺐었다는 겁니다. 예. 업무 추진비는 법인 카드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유독 MBC만 현금으로 빼쓴다는 것은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고요. 네. 앞으로 아마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은 더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세금이나 뭐 다른 더 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네. 너무 한쪽으로 지금 MBC가 주인이 없습니다. 견제 기관이 없습니다. 아, 견제 기관이 노조가 없다고요? 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는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방송을 자기들이 독식하고 자기들이 잔치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한 번은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아하. 그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MBC 특정 프로그램 얘기도 했고 김기현 의원도 MBC 프로그램 출연하려고 했다가 취소됐다면서 네네네. 좀 지속적으로 MBC하고 이렇게 보면 좀 대립각을 좀 세우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MBC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도 중립적인 방향으로 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한쪽으로 동종교배 완전히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로 독식돼 있다 보니까 계속 한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당이나 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공영방송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다른 사측이 있는 그런 방송은 또 사적 이익에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사적 이익은 네. 정치에 있어서는 여야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적은 사주의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네. 정치라는 측면은 여야가 국민의 양쪽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한쪽 편을 든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죠. 그러려면은 완전 사적 방송으로 가든지 완전히 노용 방송으로 가든지 그래야죠. 아, 정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황상 보니까 TBS도 그렇고 또 YTN도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져 있고 지금 우리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언론 자유 특위를 발족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대통령 인수위에 네. 과학기술교육특위 그에는 미디어도 들어있었습니다만 간사를 했습니다. 인수위 간사하셨죠? 예. 예.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공영 일민영 체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KBS, MBC 또 YTN, 연합뉴스 TV, TBS 이런 다 다공영입니다. 어허. 일민영은 SBS 하나입니다. 종편 채널도 있잖아요. 예? 종편 채널들도 있잖아요. 종편은 그거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예.
이거는 공영 방송이라는 개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은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예. 그래서 우리도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YTN 지분 매각 이야기도 나왔던 이야기고요. 네. 그동안 YTN 민노총 언론 노조가 계속 방송의 정치 독립해서 지분 매각 뭐 이런 이야기 일부 나왔는데 저희들은 뭐 거기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네. 요새 뭐 민노총 언론 노조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 아울러서 민주당이 언론 자유 특위를 발족해서 뭐 이걸 들여다보겠다 하는데 네. 그걸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MBC, TBS, YTN은 민주당을 응원한 정파 방송이었다. 그리고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장악한 노영 방송이었다는 방증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예, YTN 지분 매각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보면은 지금 YTN의 지분의 한전 KBN하고 마사의 31% 지분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31%를 가지고 지금 YTN을 간섭하고 영향력을 끼쳐온 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다 포기하겠다. 다 포기해서 진짜 뭐 우리 YTN이 국민의 힘을 이해해서 방송해달라는 거 아니고 진짜 중립적인 입장에서 방송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저희들이 YTN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좀 송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 YTN의 병상욱 앵커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든지 YTN TV 프로그램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라든지 또 대선 개표 방송하면서 이재명 49%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사무실에 도배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뭐 이런 걸 본다면은 정말 좀 우리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에 섰다고 저희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YTN은 좀 좋아지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YTN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YTN을 뭐 좌지우지하기나 그럴 생각 초도 없습니다. 민간한테 완전히 해서 정말 중립적으로 민간한테 이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 뭐 TV조선이나 뭐 이런 좀 뭐 또 그런 또 보수 정당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라고 보수 정당의 응원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 지금 TV조선이라든지 뭐 채널 A 쪽은 약간의 어떤 보수적이 있었고요. 약간요? 예, 약간 있었고요. 약간은 그다음에 SBS라든지 MBN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진보 쪽에 상당히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론 사주가 자기의 여러 가지 어떤 종합 판단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 각국의 민영 방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TBS 교통방송 문제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에 통과가 됐거든요. 네네네. 자, 여기도 뭐 사실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들이 좀 이유가 됐었는데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5일 날 시의회가 통과해서 2024년 1월 부터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2개월 정도 시간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TBS 노조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 막 굉장히 하던데. 맞습니다. 뭐 이걸 보면 TBS도 더불어민주당을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나, 응원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 저희들은 뭐 많은 사례가 있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TBS의 1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 344억, 300억이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교통 전문 방송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뭐 대권 욕심이 있었는지 민주당 시의회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한쪽으로 지금
그 교통방송이 흐르게 됐습니다. 네. 편향성을 최근에는 이제 가졌다는 거죠. 예. 예.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3분의 1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서울 시민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는 할 때가 됐다는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뭐 언론 탄압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이 전 예. 시장이 TBS를 독립재단법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독립재단법인은 자체에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독립재단법인이 많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해가지고 70% 예산 지원은 사실 거의 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투입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건 당연히. 아하.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 70% 써먹고 업무는 독자적으로 하고 하는 기형아가 탄생된 말이 안 겁니다. 맞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정상화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 겁니다. 하나만 시간이 좀 없어서 결국 네네. 이렇게 되면 그 이제 TBS에 계시는 분들 종사자들이 결국 네네. 일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안 나오면. 네네네. 그 부분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입장에서 300억 넘는 70%가 이런, 지금 예산이 거기서 나오는데. 70%가 지원이 중단된다면 종사자 생존권 문제가 처리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단이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저는 한 3가지 대안이 있다고 보는데요. 시간이 좀 다 돼서 그 대안을 예. 저희가 듣기 다음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재단법인이 자체 예. 생존할 수 있는 방안. 네. 두 번째는 그 TBS가 완전히 개편해서 중립적으로 가는 방안. 아, 중립으로요? 예, 지금 교통방송이 핸드폰으로 보지 교통방송 듣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교육이나 문화, 예술 알겠습니다. 방면으로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주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방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아직 돼서 시간은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성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